자, 민주당은요. 직전에 있었던 조사보다 2%포인트가 하락한 43%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변동 없이 17%를 기록했습니다. 자, 전윤 선언까지 하고 당의 노선 변화까지 널리 알렸는데 여론조사에 반영이 잘 안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노선 변동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입장을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징계 논의를 추가적으로 안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기존에 이제 진행되었던 징계에 대해서 멈추거나 혹은 철회하거나 혹은 뭐 징계를 청구하는 요청을 낸 당협위원장들에게 그런 징계 요청을 한 걸 철회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뒤따르지 않는 말뿐인 선언이었고 그 입장 자체도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진정한 노선 변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진정성의 의미로든 실질적인 의미로든 이게 돌파구가 절대 될 수 없었고 돌파구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골든타임을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성층에 중도층을 더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저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무당층이에요. 그러면 저기 17에서 17 변화가 없다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강성 지지층이라고 본다면, 가정한다면 저 가운데 회색을 어떻게든 흡수해야 되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절윤 선언을 했는데 그대로 유지됐다라는 것은 지지율이 일단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안 빠졌다는 이제 첫째 네.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저 지지정당 없음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저분들은 유동성,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 보여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있는 분들이 늘어났다라고 저는 아하. 봅니다. 당장 지난주 말쯤에 이제 절윤 선언이 나왔는데 네. 며칠 지나서 이렇게 저는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어느 정도 시차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지켜본다. 예, 그리고 아직 좀 점수가 모자라다라고 네. 판단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그냥 지난 몇 달 동안에 이어졌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절윤 선언 자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거 이상 좀 더 보여줘라라는 아하. 그런 국민들의 민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네. 저런 부분을 지도부에서 좀 더 잘 경청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게 저는 혁신선대위든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가시적으로 좀 더 보여질 수 있는 네. 그런 것까지 나와야 네. 이제 그 시차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 저 중도층들의 마음을 네.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운데 있는 저 무당층 지금 32까지 치솟은 저 수치가 민주당 측으로 갈지 국민의힘 측으로 갈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가장 관건이겠군요. 근데 이제 하나 저희 17%에서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지층도 상당히 이탈해 있다는 거예요. 어허. 17%가 저희가 통상 지지층이 17% 이상이 되거든요. 아. 일상적인 그 네네. 지지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도부나 주자들이 네.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윤 어게인 세력의 전한길 씨가 이 탈당을 예고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전한길 씨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탈당을 극구 만류했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 공방으로 이 문제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류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이 또 나온 건데요. 결국에 전한길 씨가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탈당을 철회했죠. 대통령 저 변호인단과 소통을 두 분 같이 했습니다. 전한길 속이지 마라.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 대통령 저 변호인단 이름 팔지 마라라고 하는데요. 제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하면은 다 드러나는데요. 실제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전한길 쌤 그래도 그 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라는 의중일 거라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변호인단도 역시 뭐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장동현 대표 힘든 가운데 제가 이렇게 탈당을 하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면도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제가 탈당을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 해명의 요지는 이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는 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는 일단 탈당 번복 배경 중에 하나로 장동혁 대표가 힘들어질까 봐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탈당하면 오히려
고맙다라는 반응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전환길 씨가 탈당을 해주면 땡큐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환길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씨 변호인단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감추고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렇게 전환길 씨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동혁 지도부가 여전히 전환길 씨와 유사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모 일간지 말에 의하면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에 의하면 결의문에 결의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다고 하는 거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이 상황과 관련해서 윤 어게인이 매우 상식적이다. 윤 어게인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절연하자라는 얘기밖에 저희가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저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장동혁 지도체제가 이걸 수용했다고 한다면 전환길 씨와 같은 윤 어게인 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절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국민들이 저 결의문이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전환길 씨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긋는 것만이 결의문의 진실성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랬을 때만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도 변동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